됩니다. 요 위에는 누가 있냐? 한 분 더 계세요. 여기 맨 위에는. 항상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브젝트. 얘가 가장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로우블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이 있고 에러가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쪽 같은 경우. 얘쪽 같은 경우. 얘는 기계적 결함이라고 보면 기계적인 결함. 기계적 결함인데 우리가 뭐 개발자들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에. 전혀 이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죠? 상위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 클래스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뭘 했었냐면은 밑에 이렇게 뭐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부터 해가지고 뭐 인터럽트 익셉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넌타입 익셉션 중에 뭐 이제 넌타입이라는 거는 돌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 그 다음에 아까 두 개 보시는 넘버, 뭐 포맷 익셉션 같은 게 있네. 이렇게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구문에서 이런 걸 쭉 기입했어요. 이거 보면 이거 혹시 배열 범위를 벗어났어? 그때 얘가 처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눴어? 이때 처리해주는 것이고, 열 포인트가 이때 처리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얘가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개첨비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얘보다 더 높은 건 그러니까 스로어블이에요. 얘가. 여기다가 스로어블을 넣어주실 수도 있기는 해. 얘가. 스로어블 자체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스로어블 어디 갔죠? 얘죠? 얘입니다. 얘가 모든 A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놈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얘가 3개 되잖아요. 얘가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익셉션 같은 거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얘들만 얘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얘가 발생해도 얘가 조상이니까 얘가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스토브 같은 경우는 얘까지 받아줘. 얘까지. 얘는 뭐냐? 이건 기계적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최상위를 그냥 익셉션까지 보시면 돼요. 익셉션. 그래서 책이나 모든 예제에 보시면은 대부분 익셉션 자체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처리 자체는 이걸로 하면 다 받아줘요. 얘 처리 자체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통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 쓰는 거예요. 다시 보자면 우리가 A 처리할 때 A 처리 개칭도잖아 이게. 이거 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죠? 최종적으로 얘가 쓰는 이유는 얘가 다 받아준다는 얘기야.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더 위에도 있잖아. 이거는 가급적 쓰지 마셔야 돼요. 얘는 기계적인 결함까지 얘가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 자체 우리가 할 수 없어. 만약에 하드웨어 뻑이 났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게. 그럼 도지다가. 메모리가 만약에 부족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는 익셉션까지 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자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익셉션 하나로 통틀 수도 있어 얘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든 거 얘가 다 받아주니까. 근데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제 저희 코딩할 때는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아요. 얘가 다 받아주는데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간만 걸리지. 그리고 코드 자체만 복잡해지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그런 경우에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해주는 경우 처리를 여기서 내가 어떤 처리 자체를 하겠다.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이런 처리를 내가 해주겠다. 처리 자체를. 혹시 널 포인트 나오면 내가 어떤 처리 자체를 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하게. 그러니까 즉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별한 조치 자체를 해줄 때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거나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찍거나 말까 그러면은 익셉션만 해주셔도 돼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는데 혹시 이 아이가요 이거 내려갈 겁니다. 이게 맨 위에 오게 되면은 이거 내려갈 거예요. 자체 이게 그렇죠. 이거 혹시 왜 내려가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올리니까는 이거 중복돼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 지워볼게요. 내려가고 있죠. 왜 내려갈 거예요 이게? 익스텐션은 모든 애들 다 받아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스타일 블록 안에서 얘가 발생해서 그 모든 애를 얘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캐치가 얘가 서류에 있잖아. 그럼 얘가 모든 걸 지가 다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얘가 방어할 일이 없어 얘가. 얘 두 개 좋아해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저기가 아까 예상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다중으로 배치하실 때 반드시 이셉션은 맨 밑에 있어야 된다. 맨 밑에 있으셔야 돼요. 정리 다시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로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모방해. 이렇게 모방하시는 거. 저희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트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캐치 여기만 딱 쓸 거야. 저 딱 두 개지만 쓸 건데, 그러면은 얘가 발생하면은 모든 거 이셉션을 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분화 왜 하냐? 쓸데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해줄 때, 대화에 만약에 범위 벗어났어? 그럼 내가 그때는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해줄 거야. 또는 아이스매틱이 발생했어?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줄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거의 적절한 이제 대응,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때는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얘는 없애고 하시면 된다. 없애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최상에다가 수도업을 집어넣지 않고 이습션 집어넣는 이유는 수도업을 쓰게 되면 기계적인 결함까지 얘가 잡아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습션이 그러니까 뭐죠? 가장 그러니까 A 처리의 가장 상위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되겠고 이제 A 처리 보시면 정상적인 실행 자체가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트라이 캐치 불러 파이널도 좀 해야 될까나? 네, 파이널도 해야죠. 파이널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 더 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할 수 있는 세분화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서 다 제가 막아줄 거예요.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가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파이널 블럭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파이널 블럭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 얘는 뭐냐? 얘 아무것도 왜 안 나오지? 플레이 못하셨나요? 파이널이죠? 파이널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이 구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맨 처음에 진입합니다. 진입을 해요. 여기서 얘가 터지지 않았어. 얘가 없어. 그러면은 캐치 구문을 벗어나니까 캐치 구문 처리하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처리하다가 얘가 터졌어. 그러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코드가 스위치아웃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다시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얘가 발생하지 않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얘가 이렇게 진입을 해요. 여기까지 진입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 없네. 그래서 다시 빠져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진입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요. 얘가 여기서 이제 트라이가 그러니까 파이널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자마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밑에 이거 문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얘한테 보고를 해요. 얘가. 나 문제 터졌어 해가지고 그럼 이걸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서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널 구문은 뭐냐? 파이널 구문 자체는 얘네가 발생하면요. 발생하지 여기서 그러면 바로 이리로 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야 돼. 이제 이 구문자 파이널 구문 같은 경우는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좀 돌려볼게요. 얘는 바로 나오죠. 얘가. 그리고 발생하지 않아도 얘가 공략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널 3개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파이널 구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문장.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처리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경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파일을 오픈을 해 내가. 만약에 내가 내 파일에서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닫아줘야 돼. 얘가. 뚜껑 열었으면 뚜껑 닫아야지. 근데 그런 경우에 그때는 뚜껑 열고 닫을 때는 뭐 얘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뚜껑을 닫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가 닫아줘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고문 자체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파이널 고문에다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구문.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처리해야 되는 구문은 파이널 잡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굳이 뭐 파이널 잡채는 넣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또 여기서 보자면은 아까 닫는 부분 자체 여기다 개입할 수도 있어요. 닫는 부분. 어떤 파일을 아까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픈하고 닫는 부분 여기다 처리할 수 여기다 넣어줘도 상관없다. 왜? 얘는 쭉 흘러가다가 얘가 여기서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 밑으로. 얘가 발생하면은 여기 처리하다가 얘가 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쪽 다시 진행하는 거니까 얘가. 밖에서 개입하셔도 돼요. 근데 직관적이라는 얘기. 여기다 개입하게 되면은 이 코드 자체, 여기 있는 코드 자체는 얘는 파이널 밑에 있는 구문은 얘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얘가 실행되는 코드인가 보구나 인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 직관적으로. PPT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발생할 수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얘가 발생 가능한 코드 있죠. 여기다 트라이 캐치에 구분하는 거고요.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쭉 갔다가 파이널 갔다가 씩 진행한다는 얘기. 이거는 무조건 진행하는 거니까. 쭉 하다가 A가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 A 처리해서 A 처리 해주고요. 다시 이제 파이널 통했다가 빠져나간다는 얘기. 얘가 하나의 쌍이고 얘가 하나의 쌍이고 이건 무조건 트라이 있으면 캐치가 블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이널 같은 건 본인이 추가 선택. 얘가 필요할 것 같아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입이야. 내가 트라이 할 거면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밑에 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넘어갈게요. 트라이 캐치 블록에 AH는 트라이 블록에 발생된 종류에 많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보면은 여기가 얘가 발생했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런 얘가 발생했대. 그럼 얘가 이제 얘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버 오브 포맷 뭐 이런 게 발생했대. 그럼 여기가 얘가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 이거 세분하는 거. 그러면 그냥 익셉션 가지고 퉁치게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얘가 발생하면 다 얘가 받아주는 거야. 익셉션이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를 첨가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런 개념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 왜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얘가 이제 그건데 얘가 파일 만약 이런 저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이거 뒤에 나오는 겁니다. 얘가 우리 하드에 있잖아요. 하드에 내가 작업하는 내 공간에 여기가 파일 좀 텍스트 파일이 있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으면은 얘도 오픈할 수가 있어요. 파일 임포트 스팀 해가지고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픈하게 되면은 파일이 있어 얘가. 파일 자체에 이렇게 오픈하게 하게 되면 얘가 참조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참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내가 텍스트 파일 하나 있어 얘가. 파일이 tx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가 일종의 파이프라인 하나 경로가 하나 생성됐다 봐주시면 돼요. 길이 생성돼서 얘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읽어서 어떤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처리가 다 끝나잖아 이게. 다 읽길래 다 끝냈어. 그러면 반드시 얘가 이걸 클로즈 시켜야 돼. 이거 일종의 아까 제가 아까 통로가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통로를 반드시 끊어주셔야 돼요. 파일 오픈한 걸 파일을 닫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닫아주셔야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옷은 잘 입는데 옷을 벗어놓을 때는 아무 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렇죠? 이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막 치우고 뭐 와이프가 치우고 막 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뒷처리 같은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파일 열 때는 잘 썼어 이게.
근데 이 클로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않게 되면 얘가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얘가요. 개발자들도 그러니까 뭐죠? 이상 실수 자체를 많이 해요, 이게. 이거 왜 하지? 하는 경우 자체가 이게 졸다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안답하다 하다 보니까 계속 얘가 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네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대신에 코드 자체 이렇게 개입하지 말고 이렇게 개입해줘. 옆에 거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트라이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트라이 보면은 이렇게 그냥 블록만 있잖아요, 이게. 여기 중괄호가 없죠. 근데 얘는 이게 중괄호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중괄호가 있죠? 거기에는 이 코드 자체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파일을 보면 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파일 오픈하잖아요. 그럼 클로저 지가 자동으로 얘가 해줘요, 이 자체. 자동으로 이렇게 기입하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일을 얘가 자동으로 이 기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개입, 그러니까 트라이 블록 안에 개입하시면 얘는 반드시 닫아주셔야 돼요. 근데 얘를 중간에 하나 생성하고 여기다가 하고 요 안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파일을 오픈해주는 거예요. 파일 오픈하고 파일 오픈했으니까 그 파일 안에서 데이터 읽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읽어놓은 기능을 여기서 막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 읽다가 뻑이 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게 그 익셉션, IO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익셉션으로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끝이에요. 얘가 블럭을 벗어나면은 파일을 제가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그 명칭 자체가 트라이 위드 리소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트라이 위드 리소스 블록.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는 넘어갈게요. 자, 얘를 이제 해볼 건데요.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할까? 카피 하나 할게요. 카피 하나 하겠습니다. 카피 하나 할게요. 6번이라고. 한번 6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지워버리세요. 내가 여기에서 트라이 여기다가 세팅한 다음에 보이는 펑션에 넣을게요. 인트 넘버가 가능하죠? 인트 얘는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 할게요. 얘는 엔터 결정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펑션에다가 10,2 할게 이렇게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n값이 혹시 0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거 트라이 캐치가 금을 감싸줄 수 있겠죠, 이렇게. 캐치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줘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요, 캐치해가지고 딱 치시면 이게 캐치 블럭이라고 있죠. 이거 딱 참여하면은 지가 블럭을 쭉 잡아주네. 이렇게요. 이거 할게. 이거 뭐 14호 2점 겟 메시지만 출력하겠습니다. 겟 메시지만 출력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얘가 벗어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건 밖으로 빼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변수명의 중복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값을 두 개 던지고 그냥 함수한테 전달할 거야. 그럼 얘가 두 개 받아가지고 지가 나눈단 말이야. 나눠서 나눈 결과값을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혹시 n 값이 0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0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그럴 때 내가 A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거 넣으면 될까요? 14호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할게요. 종료. 내가 함수 처리했어 얘가. 합치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 함수가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내가 0을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 A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고 얘는 그냥 0값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나누기 하지 않은 거죠. 나누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가 된 것이고 프로그램 같은 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즉, 이 함수에서 A가 발생했어요. 얘가. 그러면은 내부에서 처리한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해볼게요.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빠른가요? 타이핑 속도 괜찮습니까? 그럼 갈게요. 일곱 번째. 한두 마디에서 끝낼 수도 있는데 계속 좀 제가 길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그럼 얘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없다는 얘기. 이점 나눠야지. 내부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 상태에서 해보게 되면은 얘가 우선은 이 정도 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가 나누기 0을 해보면 이제 얘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수원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을 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함수 뒤에다가요. th라고 수도분이라는 수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죠? 아리스트메틱 익셉션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냐? 내가 이거 값을 제가 이렇게 두 개 던졌습니다. 10하고 0을 받았으니까. 와서 여기 처리하니까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얘가 함수 호출을 나한테, 얘가 한 거잖아, 이게. 그 얘한테 내가 뭘 던지냐면은, 나 이런 A가 발생했어 하고 이거 던져주는 거야, 이게. 아리스메틱 익세션에 A가 발생했어요 하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줬단 말이야, 이게. 일종의 예측의 구문이 하나 날라온 거야, 이게. 어떤 결과값이 날라오는 거야. 그럼 얘가 결과값을 받을 준비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 얘를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감싸줘야 돼. 익셉션을 받을게요. 2점. 이것도 만약에 14호. 뭐야? 14호. 2점. get. 메시지 여기만 찍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A가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얘한테 뭘 던집니다. 뭘 던지냐? 이 값을 던져요. 이 값 자체. 내가 얘가 발생하면 이 값은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건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나누기 0 하잖아요. 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값을 얘한테 던져요. 얘한테 던집니다.
던지는 이 자리에 일종의 이 자리에 이 값이 온다 생각하십니까? 이 값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리스메틱 익세션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얘가 그 값을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얘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럼 종료를 하고 정리가 끝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냐 볼게요. 얘를 집어던지기가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야, 문제가. 그러면은 밑에 코드 있죠. 이거 처리하지 않아요. 처리하지 않고 바로 상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아까 마친구가 혹시 만약에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 그럼 지가 본인 재부팅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재부팅해도 컴퓨터가 그래도 켜지지가 않네? 그럼 나한테 보고해야 될 거네, 이게. 일종의 그런 식으로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 컴퓨터가 켜지지 않습니다. 보고한 거예요, 이게. 보고하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적절한 이제 조치를 한 거죠. 얘 같은 경우 얘가 발생하니까는 이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가 발생했다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얘가 그걸 보고서 얘한테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찍어준 거. 최초 시킨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얘가 찍어준 거죠.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지가 내부에서 처리하면은 지가 내부에서 처리한 경우는 이 문제는 얘가 찍어줬어요, 자체가. 문제가 터져도 여기서 이 문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영값을. 볼까 다시? 근데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중간에 얘가 던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훅 던져버리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실행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밑에 문장의 출력 자체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지게 되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근데 이것도 던지는 만약에 어떤 A가 발생할지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어. 이것도 마찬가지 익셉션으로 던져버리시면 돼요. 모든 거 다 던져주는 거니까요. 내 내부에서 모든 A가 발생해.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A가 발생할지 정확하게 개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익셉션으로 퉁쳐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하나 있고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8번 갈게요. 가장 좋은 건 첫 번째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섯 번째 있죠. 여섯 번째 가장 좋은 거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니죠?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뭐냐면은 얘가 발생했죠. 여기서 분명히 발생해가지고 내가 처리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발생했어. 그럼 시간을 던져버리는데 지가 처리하지 않고. 근데 얘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까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얘까지도.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얘가 하면은 여기 오면 얘가 무조건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이게 얘가 던졌단 말이에요. 결과 자체가. 아, 나 문제 발생해서 던졌으니까. 그럼 지가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막아줄까 해서 처리해줘야 돼. 근데 자기도 하기 싫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아까 여기 빨간 표가 있잖아요. 얘 처리 좀 안 했다고 지금 빨간 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이거 던지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 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잖아. 돼 있지.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서 갖다 대시면은 커서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 수업을 그러니까 디클레이션 있고 얘가 있고요. 얘는 이제 트라이 캐치 구문 지가 막아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볼까? 얘를 갖다 놓고 첫 번째 가시면 내가 얘를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얘가 혹전합니다. 그럼 갔어요. 가가지고서 문제가 터지죠. 그럼 지가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얘한테 던져버려요. 아 이거 뭐 이런 문제 발생했네? 던진 거예요. 그럼 지가 이제 처리해줄 수 있는데 지로 처리하기가 귀찮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던져버립니다. 누가 봤냐? 저희가 자바 가상으로 그러니까 JV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호출을 해준 거야. 얘가 처리해줘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드 출력 안 돼. 이 코드 출력 안 됩니다. 터지면 여기서 던져버린 거고요. 여기서 터지니까 다시 우리가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코드 자체가 출력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경우는 거의
정도 하시는가, 이 정도 하시는가, 얘보다는 가장 베스트는 얘가 된다. 얘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던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간간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 얘가 발생하면 그 처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가.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코드가 좀 길어지잖아요. 이게.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던지는 코드 자체를 종종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얘를 던지는 것 자체가. 얘도 코드 한번 보시면은, 코드가 보면은, 얘가 어떤 에러가 발생했대요. 얘가. 그럼 얘가 캔나 파운드 익셉션 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이런 파일 자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던지게 되면요. 여기서 메서드 호출됐죠. 여기서. 메서드 호출됐죠. 호출됐습니다. 공작하다가 여기서 이제 저희 자바냉에 스트링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스트링 2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게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 이런 거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게 되면은 얘가 받아서 얘한테 패스합니다. 우리가 찍어줘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처리하기 싫어. 그러니까 트레이 공을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 이 코드 자체보다 똑같이 기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책에 보시면은 책을 보면은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아마 책에는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서 첫 번째 책에 보시면 466페이지 다시 쭉 한번 볼게요. A와 A 클래스가 배심도가 있는데요. 가장 최상위는 이게 AH의 최상위는 수로 오브레 해주는데 그 밑에서 크게 자손에 익셉션과 에러가 있다. 에러는 이거 기계적인 에러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타겟에서 삼는 거는 익셉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익셉션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상위를 그냥 익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익셉션으로 한 것이고요. AH의 코드 정상 실행되는 경우 예외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트라이 캐치 공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최소한이 트라이 캐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시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파이널은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예제가 지금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책에서 아니고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세 가지가 468, 469, 그 다음에 4702 세 가지가 있고요. 11.3에 보시면 외의 종류에 따른 처리가 있습니다. 캐치를 계속 나이를 하시면 돼요. 캐치를 나이를 하시면 되는데 캐치를 나이를 하시는데 맨 상단부에는 하이 클래스부터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하이 클래스부터. 상단부는 하이 클래스부터 기입해 주셔야지 상위 클래스부터 기입해버리면 위에다가 그러면 걔가 모든 걸 다 그냥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기입할 때는 하이 클래스부터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익셉션으로 통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는 익셉션으로 하시면 돼요. 저기 조치가 되겠고. 475페이지 보시면 리소스 자동 닫기. 항상 파일을 쓰면은 파일 같은 거 오픈할 때는 반드시 쓰고 난 다음에 클로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발자들이 간혹 빼먹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처리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475페이지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경우가 그건 이제 직접 사용자가 닫아주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거 대신에 간략하게 400 어디가 있을까요? 76페이지처럼 그렇게 이제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트라이 캐치에다가 직접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 보시면 외에 떠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던지는 게
던지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A 클래스 1번, 2번 그렇게 쭉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익셉션으로 하나로 퉁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조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직접 외의 처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직접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후에 하도록 할게요. 차후에.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외에는 빼겠습니다. 빼고 저희가 스프링에서 좀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그냥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외처리,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외처리를 왜 하는지 하는 이유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처리는 구문 자체가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트라이 캐치. 캐치는 여러 개 나열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개 나열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적절한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섹션으로 통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발생하지 않던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을 내가 집어넣겠다. 그럼 파일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 거. 근데 얘가 발생했어. 근데 얘를 내가 처리하기 싫어. 그러면 수도구로 던져버리시면 된다. 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트라이 캐치 구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러니까 트라이 구문에는 얘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트라이 구문 안에는 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코드 자체를 기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직 그 코드 자체는 없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아까 파일 오픈 같은 거 있죠? 파일 오픈 같은 거. 그건 내가 파일 오픈은 무조건 얘가 요구해. 트라이 캐치가 감싸달라는 거야. 얘는. 그런 건 트라이, 그러니까 자바가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럼 무조건 트라이 캐치도 해주셔야 돼.